이슈 토크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 교통수단의 이용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보행자와 이용자 간의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개인 교통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개인 교통수단의 이용 실태와 함께 안전을 위해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이현우 교수, 부산시의회 이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거리 곳곳에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이런 개인용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저희가 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용 교통수단의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 좀 내려주시죠. 사실 이 정의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게 많고 상위법에서도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전동 킥보드라든지 뭐 왕발이 막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좀 개념이 좀 여러 개가 있지만 좀 작은 의미로 보면은 이제 전동 킥보드나 외발이 같은 소형 그 전기휠 장치가 있고 좀 더 크게 보면은 우리 노약자나 이제 장애인분들이 쓰시는 그런 그 전동 휠체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나 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뭐 자전거라든지 뭐 스쿠터 이런 것도 넓은 범주에서는 들어가고 그다음에 트위지라고 해서 초소형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좁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은 2016년에는 한 6만에서 6만 5천 대 정도 팔렸어요. 근데 이제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2년에는 한 20만 대까지 늘어날 그런 전망이 있고 요즘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요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16년에는 한 6만 5천 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조금 모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통 좀 축소된 작은 의미의 그런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 지나가면서 좀 많이 봤는데 인도를 다니는 경우도 봤고 또 차도를 다니는 경우도 제가 좀 여러 번 봤습니다. 사실 이게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인가요? 정확하게 차도로 다니셔야 됩니다. 네. 이 원동기 장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차도를 이용하셔야 되고 실은 자전거 전용 도로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는 당연히 이용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차도로 다니는 게 정확합니다. 그 차로 분류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뭐 청소년들도 사실 이거를 이용하는 경우를 좀 봤고요. 이제 성인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진짜인가요? 네, 그 원동기 장치 면허증을 취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취득을 해야지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면허증 소지 없이 운전을 하는 건 사실상 불법이네요. 그렇죠, 무면허죠. 네, 무면허에 정확하게 포함이 되죠. 예, 시청자분들도 좀 놀라시는 분들이 그죠.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률이 늘면서 예. 안전사고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도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좀 운전자들 놀라게 한다고 해서 킥보드라 고라니 합성어인 킥라니라고 이런 단어도 맞아요. 생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편인가요? 예, 지금 그 발생 수가 많은 게 아니고 실은 발생률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 한 117건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18년대 이제 작년이죠, 그죠? 225건으로다가요 거의 2배가 증가가 됐고 이 부상자도 1,124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238명으로 거의 2배 정도 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분들이 그 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를 못하세요. 네.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를 하고선 뭐 사용법 같은 경우만 그냥 간단하게 숙지를 하고 운전하시다 보니까 이게 뭐 차인지 뭐 장난감인지 전혀 인식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한번 사고가 났어요. 네. 그 대전에서 났던 사고인데 5월 정도였는데 이 킥보드 운전하신 분이 보도에 저희가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네. 그 자전거 도로를 쭉 주행을 하시다가 이 11살짜리 아이를 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그 아이가 친 모습을 보고선 그대로 이제 도주를 하신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경찰분이 이제 이분을 쫓아가서 단속을 했는데 이분이 그냥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번호판이 없잖아요. 네. 전동 킥보드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자기는 찾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도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도주 교통사고로 똑같이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뺑소니 같은 경우랑 비슷하게 예, 맞아요. 건가요?
그리고 18년에도 또 사망 사고가 첫 번째 일어났거든요. 전동 킥보드 첫 번째 사망 사고였는데 이때는 이제 횡단보도 지나가는 이제 40대 여자분을 쳤는데 이분이 이제 아스팔트로 이제 넘어지면서 머리 쪽을 다치면서 20일 만에 사망했던 사고였었어요. 네. 이건 정확하게 12개 중과실에 포함이 돼요.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보면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치면은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 위반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12개 중과실에 포함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형사처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은 전혀 인지 못하고 운전하시다 보니까 운전하신 분들도 위험에 빠지지만 또 당사자 피해자분들도 전혀 보상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뭐 이런 안전사고를 통해서 네. 이제 목숨까지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관련 규정들이 좀 마련이 돼 있을 텐데 법적으로는 어떤 규제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은 이제 원동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은 도로교통법상 정확하게 포함이 돼 있어요. 물론 이용하신 분들은 인지를 못하겠지만 네. 이건 정확하게 차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6세 이상부터 운전할 수가 있어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원동기 이제 이용하실 때 헬멧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헬멧을 차야 돼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운전할 때 그 자동차들 보면 전조등도 있고 뭐 미등도 있고 비상전멸등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도 반드시 그걸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헤드라이트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미등이나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원동기 탈 때 술 드시고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것도 술 드시고 운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치 운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음주 단속의 기준이 포함이 돼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나오면은 당연히 단속이 되고 벌금형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번에 그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킥보드 이용하신 분들 혹시 그 안전모를 쓰고 있는지 이걸 조사를 했는데 94%가 전혀 착용하고 있지 않은 거로 대답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실은 그 PM 이거 운전하신 분들이 전동부장구 원동기 이용하는 것처럼 헬멧도 써야 되는데 쓰지 않으시고 그다음 보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피해자분들은 이 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상 부분도 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제대로 마련된 게 거의 하나도 없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상황이 예. 좀 심각합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네. 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1인용 이동수단에 관련한 이 안전사고 예방 조례가 추진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다고 네.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제가 발의를 하고 이번 이제 임시회 때 아마 상정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 일단 정의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시장의 책무 부분이 들어갑니다. 시장이 어떻게 이거를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시 정책이랑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네. 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활성화까지 같이 하면은 좋은데 이제 안전에 대한 거에 좀 더 중점을 주고 이 안전에 대한 게 좀 자리를 잡고 나면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뭐 새로 이제 개정을 한다든지 새로운 조례로 제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이제 5분 발언을 했었어요. 네. 5분 발언을 하면서 문제 제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시에서도 이제 집행부랑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범지구를 좀 설정을 해가지고 이게 안전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 우리 PM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장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은 거리를 갈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를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가지고 가야 되는데 법적으로 지금 상위법에 지금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로교통법에도 조금 지금 계류적인 부분이 있고 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정이 되고 나면은 조례라는 게 좀 법적 구속력이 아무래도 법보다는 낮고 이게 저희가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그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랑 잘 맞춰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 일단 도로교통장비 촉진법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보도도 되고 이게 좀 일부 개정이 됐었는데요. 대신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면허증을 가지고 16세 이상이 도로를 주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2017년부터 이제 이 발의는 돼 있는데 이게 계류 중인 상태에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례가 또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법이 바뀌는 거랑 잘 맞춰가지고 좀 여러 가지 개정을 하거나 좀 더 의견을 제시하거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교수님께서 인명사고가 났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이런 부분이 좀 조례가 제대로 국회 법으로 좀 상정이 안 된 게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죠. 부산의 도로는 사실 지역 특성상 좀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네. 뭐 선복도로도 있고요. 또 좀 교통체증도 많이 일어나고 네. 있어서 이런 개인용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떠십니까? 그죠. 실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퍼스널 모빌리티 전부 다 이제 자동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차도로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실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가 정체가 되면 이제 운전자분들이 그 차를 기다려서 다니시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차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또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저 산복도로가 많잖아요. 근데 경사도로 올라갈 때 아마 이 전기를 많이 쓰다 보면은 오히려 좀 배터리도 빨리 소진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비가 오면은 미끄러지는 뭐 그런 사고도 분명히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또 보도를 또 이용하는 것 자체는 이제 위반이기 때문에 네. 또 보도 이용하실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동 킥보드도 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차 구역이 별도로 지정이 돼야 돼요. 아이고. 네.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면서 주차 구역을 따로 확보하지는 않거든요. 네. 대부분은 뭐 가게 옆에 세워놓거나 아니면은 뭐 전봇대 옆에 세워놓거나 이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전부 다 불법이에요. 네. 불법 주차인데 번호판이 없다 보니까 뭐 실은 단속하는 것 자체도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은 이 도로 여건도 실은 꽤 좋지 않은 부분이 있죠. 네,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진짜 차랑 똑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인식을 뭐 아이들이 타는 장난감 정도, 그죠. 뭐 성인용 장난감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뭐 음주운전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는데 그 번호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번호판을 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 공론화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실은 외국은 번호판을 달고 있어요. 킥보드 같은 경우는 앞쪽에다가 번호판을 달거나 아니면 뒤쪽에 좀 소형으로 달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번호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전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험지어 지금 저번에 뭐 잠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게 이제 네. 시행하고 있는데 그 차량들도 실은 번호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판을 먼저 한다는 건 실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번호판을 다는 것 자체가 이 차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번호판을 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에서 최근에 이제 보행자 중심 체계로 바꾸겠다라고 네네. 선언을 한 만큼 이런 개인용 교통수단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운전자가 사고를 나는 것보다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네.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좀 해외에서는 개인용 교통수단, 뭐 세그웨이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네네. 텐데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 이게 국가마다 도시마다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눠보면 합법적인 국가가 있고 아예 이게 불법적인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합법적으로 되는 국가들은 뭐 싱가포르라든지 미국의 뭐 일부 주 다는 아니고요. 그리고 호주 퀸즐랜드주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그 안전한 제품에 대해서 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불법적으로 안 되는 국가들은 뭐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법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요. 네. 싱가포르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법 체계가 조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도 달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도로도 달릴 수가 있는데 이제 보도를 이용할 때는 이제 우리가 걷는 속도나 뛰는 속도를 고려해가지고 시속 15km에 맞춰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고 네. 만약에 공유 도로라든지 자전거 도로에서는 뭐 일반 자전거 속도에 맞춰가지고 시속 25km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 네. 1인당 한 8만 원 정도 수준의 보험 상품들이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거를 위한 그 보험 상품은 법적으로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인식도 아직 그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싱가포르에서 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이 처벌 규정을 조금 강하게 해놔가지고 그 좀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유도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들도 이제 이 이용객이 늘어나고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좀 좋은 사례들은 우리나라로 많이 가져와서 네, 벤치마킹을 그렇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편리하게 이 개인용 교통수단 이용하는 것도 물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적이고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건 바로 안전일 텐데요. 네, 네. 좀 개인용 교통수단 안전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먼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겁니다. 네. 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셔가지고 정확히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원동기 이제나 자동차 운전하실 때 우리 휴대전화 사용하면 범칙금 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똑같이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는 거 이런 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음주운전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자동차 똑같이 형사처분 받고, 그다음에 면허 취소되면서 결격 기간도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저기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네. 헬멧 착용은 당연히 필수고요. 그다음에 이거 또기 바퀴가 좀 작다 보니까요. 실은 우리 일반 잘 닦인 도로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달릴 수가 있는데 도로가 만약에 뭐 홀이나 이런 게 생길 경우에는 네. 이게 전복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칙들도 조금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되면은 뭐 고장 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올 때 주행할 때 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잖아요. 배기랑 관련된 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그 타이어 공기압 이런 것들도 이제 운전자분들이 확인해 보면서 공기압 적정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야간 주행 시 가장 중요한 건 전조등. 네. 근데 실은 이 전조등만으로는 그 기계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잘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운전하는 분이 뭐 야광 조끼를 입는다든지 네. 아니면 밝은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야간에 운전할 때는 반사조끼를 입는 거를 의무적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네. 듭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또 다른 그렇죠. 운전자를 위해서도 네. 그게 배려가 아닐까 싶은데요.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제도 개선 역시 굉장히 네.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법적 또 제도적 측면에서 어떤 점들이 좀 나아지면 좋을까요? 그 야광조끼 말씀을 하셨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착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인식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대여하는 업체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전철역까지 이동을 하는 그 구간, 짧은 구간 이렇게 대여를 해가지고 거리별로 뭐 이제 요금을 부과하고 이런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대여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런 업체들이 대여를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고객들한테 이런 거 뭐 보호장구를 같이 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정부랑 그리고 지자체랑 같이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아가지 않고 인식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법이 바뀐다 한들 이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이 바뀌는 부분들과 동시에 우리들의 인식 전환, 인식의 개선에 대한 부분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좀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 좋을까요? 실은 저희가 이제 활성화를 논의를 하면은 이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은 조금만 더 잘 생각을 해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멀리 본다면은 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활성화로 갈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거든요. 네. 실은 지금 자동차 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을 취득을 하면 이거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은 퍼스널 모빌리티 자체를 별도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괜찮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교통안전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뭐 학과 시험도 보고 네. 기능 시험도 해서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은 제도 안에도 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 번호판도 설치하고 그다음 면허증 취득한 사람은 보험도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한다면은 뭐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이걸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이거 역시 제도를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하게 좀 개인용 이런 교통수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